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씨 없이 식물이 존재할 수 있나요? 창세기 1장에는 식물이 셋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고, 반면 창세기 2장에는 사람 다음에 창조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 식물은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씨가 먼저인가요? 아니면 식물이 먼저인가요? 씨와 식물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나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셋째 날 풀, 채소, 과목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식물계를 크기에 따라 광범위하게 산분한 것입니다. 풀은 바닥에 붙어있는 이끼류를, 채소는 그보다 조금 더 큰 식물을, 과목은 나무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씨를 먼저 창조하셨나요? 아니면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나요? 창세기 1장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씨보다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라는 말은 각종 식물이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출현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풀, 채소, 과목 그 자체들이 곧바로 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을 근거로 씨보다 식물이 먼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체의 존재 그 자체를 완전하게 만드셨습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의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새의 알이 아니라 새 그 자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닭이 달걀보다 먼저 창조되었습니다. 식물은 셋째 날 창조되었나요? 아니면 사람 다음에 창조되었나요? 창세기 1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창세기 2장 4절에서 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창세기 1장에는 식물이 셋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고,
반면 창세기 2장에는 사람 다음에 창조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고대의 기록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문학적 작품 안에 하나의 이야기가 두 가지 다른 형태로 들어있는 것은 고대 시대의 특이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인간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두 가지 형태로 말하는 문학적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식물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이 언급하는 첫 번째 요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네 가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들의 초목, 밭의 식물, 땅을 경작할 사람, 그리고 비, 이 네 가지가 없었어요. 이러한 것들, 특히 식물과 사람은 1장에 언급된 것들과 다소 다른가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존재하게 되었나요? 들의 초목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2절은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 창세기 2장 5절에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들에 초목이 없었고 밭에 식물이 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창세기 1장 12절과 2장 5절에 사용된 식물에 해당하는 단어와 구절들이 동일한 의미를 전달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좀 더 면밀히 연구해 보면 창세기 1장 12절과 2장 5절에 나온 식물학적 용어들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어로 시아흐는 성경에 4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시아흐 핫사데라는 구절 전체는 창세기 2장 5절에만 나오는 독특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2절과 욥기 30장 4절 7절의 문목에 비춰보면 시아흐는 건생식물, 즉 건조한 곳이나 사막 같은 환경에 적응된 식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가시가 많은 선인장 같은 식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밭의 식물에 관해 이 채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다른 식물학적 용어인 에세브 식물은 히브리 성경에 자주 나타나지만 에세브 핫사데라는 표현은 창세기 2장 15절과 3장 18절에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밭의 식물은 죄의 결과로 아담이 먹어야 할 음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것은 아담이 몸소 종신토록 수고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밭의 채소는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지어진 노동을 통해서만 산출되는 식물을 가리킵니다. 카스토가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종류의 식물들은 아담의 범죄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은 그 전에는 우리에게 알려진 형태로 발견되지 않았다. 그것들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고 현재의 형태를 갖게 된 것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였다. 창세기 3장 19절이 명백하게 진술하는 것처럼 이 식물들이 빵, 이 개역 한글판에서 빵이라고 했는데요, 식물로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과 연관되었다는 사실은 밭의 식물, 채소라는 표현이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된 중동 지방에 잘 알려진 곡류, 곧 밀과 보리 등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을 시사합니다. 중동 지방에서 이러한 빵을 만드는 데 사용한 곡류를 경작하는 것에는 토지를 가는 일이 요구되었는데 이것 역시 창세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이 식물들이 또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두 개의 식물학적인 용어, 곧 들의 초목과 밭의 채소는 식물 왕국 전체를 포괄하기보다는 경작자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식물들의 일부, 곧 경작에 방해가 되는 식물, 들의 초목과
매년 경작하는 식물들, 밭의 채소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요약을 해보면 이 성경 본문을 면밀하게 읽어보면 창세기 2장은 1장에 모순되는 창조 기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의 요지는 1장에 묘사된 원래의 창조에 속하지 않은 4가지 것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가시, 농사, 경작, 비입니다. 창세기 2장은 이것들 각각이 죄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직접적인 결과로 도입됐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알립니다. 가시, 경작을 요하는 식물들, 그리고 음식을 얻기 위해 땅을 경작해야 하는 인류는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서 타락 후에 즉시 이르러 온 저주 혹은 심판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비가 홍수 때까지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것 역시 저주, 곧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4절에서 9절은 1장과 모순되기보다는 오히려 완전한 창조를 말하는 1장과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3장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셋째 날 풀, 채소, 과목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씨보다 식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창세기 2장 4절 9절은 창세기 1장과 모순되기보다는 오히려 완전한 창조를 말하는 1장과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3장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